안녕하세요.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 아시나요? 힘든 시간을 거친 후에 오히려 더 단단한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랍니다. 제 인생은 마치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 속에서 제가 나눈 선의가 지금의 단단한 저를 만들었답니다. 사실 제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않았던 자식이 바로 저였거든요. 힘들었던 지난 세월을 이제는 훌을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 태어나 한평생 아빠라는 사람의 얼굴도 못 봤습니다. 엄마가 미혼모셨거든요. 혼자서 절 키우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 저흰 시장 근처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살았었는데 국민학교 1학년 때 엄만 항상 중간에 집으로 오시곤 했어요. 그때 품에서 소중히 품고 있었던 무언가를 저에게 전해주셨죠. 엄마, 이거 뭐야? 어? 주먹밥이네? 엄마 이거 어디서 났어? 나 먹으라고 가지고 온 거야? 진수가, 이거 먹고 있어. 엄마 금방 일 끝내고 올게. 배고프지? 다른 간식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거밖에 없네. 이거 먹고 있어. 엄마가 이따가 갔다 오고 밥 차려줄게. 엄만? 엄만 밥 먹었어? 이거 먹어, 엄마. 나 배 안 고파. 아니야, 진숙이 너 먹어. 엄만 배불러. 엄마 식당에서 밥 다 먹고 왔어. 이거 먹고 있으면 엄마 금방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엄마가 전해준 간식으로 전 집에서 혼자 엄마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엄만 식당에서 나온 점심을 고스란히 남겨뒀다가 저에게 주먹밥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 매일 끼니를 챙겨 먹는 것도 그땐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절 키우던 엄마에게 하나의 사건이 벌어진 건 제가 9살 때였습니다. 엄마가 아무래도 젊고 가부이다 보니 일을 하면서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 번은 가게 손님 중에 유부남이 엄마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접근을 했다가 그게 소문이 잘못 났던 모양이더라고요. 유부남이 먼저 엄마한테 접근했는데 오히려 엄마가 남자한테 꼬리치고 다닌다며 소문이 났던 거죠. 하루는 하교하는 길에 엄마 가게를 지나치게 됐는데 어떤 아줌마가 엄마가 일하는 가게로 들어가더니만 밖으로 엄마 머리를 끌어잡고 나오더라고요. 니까짓게 이 과부 주제 어디 감히 다른 남자 꼬셔? 야, 다른 남자들도 너 같은 건 쳐다도 안 봐. 어디서 감히 꼬리를 쳐? 너 같은 건 아주 사라져야 돼. 아, 이거 좀 놓으세요. 제가 언제 꼬리를 쳤다고 그러세요? 그쪽 남편이나 잘 간수하세요. 제가 아니라 그쪽 남편이 문제거든요. 뭐? 그 순진한 양반이 뭘 꼬리를 쳐? 순진하니까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나 본데 내가 그거 모를 줄 알고? 내가 너 이 바닥에서 얼굴 못 두고 다니게 할 거야. 아줌마, 아줌마 왜 그러세요?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희 엄마 잘못 없어요.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놀라 그 아줌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엉엉 울면서 제가 소리를 치니 그 아줌마는 그제서야 엄마의 머리를 놓아줬어요. 야, 저 여자가 남자 꼬신다는 그 아줌마야? 세상에, 진짜 못됐다. 저런 여자가 이 동네에 있어야 되겠어? 그러게 말이야. 애도 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다니. 참. 아유, 사람 겉만 보고서 모르겠네, 정말. 혼자 애 키우면서 성실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만 왜 저랬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고 수군거리며 쳐다보자 그 아줌만 함께 온 사람들과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런 말도 들어보지도 하지도 않은 채 소라만 피우고 가버린 거죠. 엄만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해했지만 엄마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머리채가 잡히고 뜯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변 상인들은 그저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엄마 시장에 갈 때마다
시장 사람들은 죄다 앞에서 수군대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와 전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 지나갔지만 엄만 생각보다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서부턴 엄마 매일 밤낮에 술만 마시며 울기만 하셨어요. 진수가 엄마 진짜 억울하다, 억울해.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니? 내 얘긴 들어보지도 않고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엄마, 난 알아. 엄마 나쁜 사람 아니고 나한테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난 알고 있어. 그렇게 엄마 위로해드렸지만 불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식당에서도 엄만 잘리고 말았죠. 어휴,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겠어요? 당장 나가요, 나가. 아무도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고 억울하게 쫓겨나게 되자 엄마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했습니다. 엄마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그 착한 엄마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고작 9살이었던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혼자가 된 전 그 이후로 이모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엄마의 유일한 핏줄이었던 이모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이모네 집으로 가고 난 후 제 인생은 말도 못할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이모뿐만 아니라 이모부와 사촌들까지 죄다 눈치를 줬어요. 이모네 집으로 가서 얼마 후가 어린이날이었는데 부산스러운 소리에 눈을 떴더니 이모네 식구들이 죄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일어나 준비를 해야 하나 싶던 순간 들려온 소리에 전 속으로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쟤는? 쟤도 데리고 갈 거야? 아, 차도 비좁은데 같이 가야 돼? 아이, 놀러 가는데 좀 편하게 가면 안 돼? 됐어, 쟨 그냥 둬. 어차피 우리 가족들만 가기로 했으니까 깨우지 마. 괜히 깨웠다가 간다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러게 당신은 왜 연도 끄는 언니 애를 데리고 와서 이 난리야? 가족들 다 불편한 거 안 보여? 뭐 내가 데리고 오고 싶어서 그랬어? 쟤 데리고 오면 재산이라도 좀 받을까 싶어서 데리고 온 거지 뭐. 땡전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그냥 적선한다고 생각해. 제가 청소도 다 하잖아. 어린이날이니까 좀 즐겁게 가자. 즐겁게. 이모네 식구들은 절 식구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갖 집안일들 시키면서 가정부 취급을 했었어요. 거기다가 외식을 할 때 한 번 데리고 간 적이 없었죠. 처음엔 저도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에 행복했었는데 그 행복이 깨지고 나니 너무나 비참하고 우울하더라고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바로 제가 12살 때 국민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전 이모에게 고아원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을 했죠. 이모는 아무렇지 않은 듯 알았다고 대답만 했고 제가 떠나던 날도 그 누구도 배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아원에 들어가고 난 후 그때서야 전 따뜻함을 느끼게 됐어요. 오히려 이모 집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때가 되면 다 같이 밥을 먹었고 여러 명이 한 방에 모여 잤지만 그 누구 하나 제외하지 않고 모두 함께였죠. 가족보다 훨씬 편한 남이라니 지금 생각해도 참 마음 아픈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고아원에서 자라 20살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기술이 없으니 방직 공장에 다니며 허드렛 일을 했죠. 그러다가 20대 중반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처음엔 책임감도 강하고 무엇보다 제 상황을 듣고서도 모두 포용하고 이해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만나 결혼한 뒤 26살에 딸을 낳게 되었어요. 딸이 태어나고 나서 전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행복했던 시기가 있었다면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돌아가신 엄마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새삼 느끼고 감사하기도 했죠. 아이가 좀 더 자라니 저흰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맞벌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시 근처 식품 공장에 다니며 일을 했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 30대 초반에 딸이 5살이 되던 해 집을 드디어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살던 집이 조그마한 부엌과 방 하나짜리 사글세 집이었는데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계약을 앞두고 마냥 행복한 미래만 그리던 그때 저희 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남편이 사고를 쳤던 거였죠.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실토했어요. 여보, 당신 잔금 잘 치렀지? 우리 이사 언제 가기로 했어? 집주인 아주머니랑 얘기는 잘 끝난 거야? 저번에 당신 잔금 치른다고 해놓고 별말 안 했잖아. 이삿 날 공장은 쉬어야 되나? 미리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여보, 나 할 말 있어. 어? 무슨 할 말? 왜? 집주인 아주머니가 다른 말이라도 하셨어? 그게 아니라, 여보,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난 그냥 우리 가족 좀 더 좋은 곳으로 살게 하고 싶어서. 여보, 왜 그래?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미쳤지. 같이 일하는 형이랑 화투판에 갔는데, 처음엔 진짜 잘 되더라고. 거의 2배는 땄어. 그래서 금방 돈 많이 벌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도 갔는데, 아니, 글쎄, 거기서 조작을 한 것 같아. 뭐? 지금 당신 노름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뭐 돈이 얼마나 남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남았어. 진짜 그날 잘 풀렸는데, 갑자기 안 되는 바람에 내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여보, 진짜 미안해.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저 어린애 맡겨두고 일하러 내내 다니면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아껴가면서 모은 거 당신 몰라?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노름을 해? 노름을. 여보, 진짜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근데 내가 뭐 나 잘 사자고 그런 거 아니고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랬던 거야. 여보, 진짜 미안해. 전 정말 그때 남편 얼굴만 봐도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어떻게 고생하면서 모은 돈인지 뻔히 알면서도 남편은 그걸 그대로 노름판에서 다 써버리고 말았던 거였습니다. 전 남편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어요. 그땐 정말 매일 밤낮으로 마주칠 때마다 남편과 다투곤 했습니다. 당신 가서 그 돈 가지고 와. 그 돈 가지고 오기 전까지 집에 들어오지도 마. 어쩌자고 그걸 다 써버릴 수가 있어. 아니, 내가 뭐 나 잘 살자고 그랬어? 우리 다 같이 잘 살자고 그런 거라잖아. 어? 그리고 이미 다 날린 돈 어디서 가지고 오라는 거야? 난 몰라. 모른다고. 모르는 게 어딨어. 당장 그 돈 가지고 오던지 이 집에서 나가던지 해. 처음엔 미안해하던 남편도 나중에 모른다며 발뺌만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로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이래서 노름하는 남잔 절대로 만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과 갈라서게 됐지만 문제는 제 수중에 돈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전 숙식이 제공되는 일 중에서 가정부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선 아무 곳이든지 먹고 잘 수는 있겠지만 딸이 있으니까 함께 받아주는 곳을 찾긴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한 7번째쯤 면접을 봤을까 그때 만났던 사장님 부부에게 제 사정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사장님, 제가 죄송하지만 키우는 딸이 1명 있어요. 솔직히 오갈 데가 없고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 지내면서 우리 딸도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다른 거 더 시키셔도 상관없는데 제발 저희 딸이랑 같이 살게만 해주세요. 어머, 그래요? 그럼 우리 집에서 가정부로 일도 하시고 저희도 같이 일을 하는 입장이라 안 그래도 아들 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그럼 대신 우리 아들까지 같이 돌봐주시는 건 어떠세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딸하고 같이 사시는 거 허락할게요. 아, 정말요?
저야 너무 감사드리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가정부 일도 하고 아드님도 같이 돌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 주인집 사장님 부부의 아들을 함께 돌보는 조건으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장님 부부와는 나이 차도 얼마 나지 않았어요. 3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고 사장님 아들도 딸아이보다 2살이 많았죠. 그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장님 부부는 월급도 꼬박꼬박 챙겨주시고 명절이면 보너스도 엄청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사장님 아들은 제가 제 자식 키우듯이 정성을 다해 돌봤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사장님 아들이 편식을 좀 하더라고요. 우유나 이런 건 아예 입에도 안 대고 멸치 같은 건 상에 올라와 있는 것도 싫어했죠. 그걸 보고선 편식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맛있게 요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잘 먹지 않았던 사장님 아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멸치볶음도 잘 먹고 우유도 꼬박꼬박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장님 부부가 정말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답니다. 어머, 이모님, 어떻게 요리를 하셨어요? 어떻게 요리를 하셨길래 애가 멸치를 저렇게 찾아요? 아주머니 덕분에 저희의 편식 싹 고쳤네요.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잘 안 먹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바삭바삭하게 잘 볶아서 주니까 좀 먹더라고요. 과자처럼 만들어서 그런가? 잘 먹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랑 남편이 내내 걱정했거든요. 저렇게 편식하다가 키도 안 크고 그러면 어쩌나 하고요. 근데 아주버님 오시고 경훈이가 살도 많이 찌고 건강해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처음엔 저도 그저 제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심으로 사장님 아들을 돌보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장님 아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아들은 동네 불량하다는 애들에게 둘러싸여 돈을 뺏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바로 달려가 소리쳤죠.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이것들이 정말 니들이 감히 지금 돈을 뺏어? 어린애 돈을 지금 뺏는 거야? 아이, 아줌마 뭔데요? 저기 가세요. 친구예요, 친구. 상관하지 말고 아줌마 가시라고요. 친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 얘 보호자거든? 좋은 말로 할 때 니들 절로 꺼져. 어디서 감히 남의 돈을 뺏어? 니들 어디 학교야? 어? 여기 한번 니네 부모들 다 불러 모아봐. 이것들이 진짜 여기 다시 한번 얼굴 들이밀어봐. 내가 그땐 가만히 안 둘 거니까. 그날 그렇게 사장님 아들을 구해주고 난 뒤로 저희는 급격히 친밀해졌습니다. 심지어 사장님 아들이 절 이모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사장님 부부가 사업을 하느라 바쁘다 보니 하루 종일 저와 딸, 사장님 아들, 이렇게 셋이서 보내는 날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저희 딸하고는 서로 정말 친하게 잘 지냈죠. 둘이 같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림도 그리고 숙제도 하면서 진짜 오누이처럼 잘 지냈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장님 부부는 저를 누구보다 믿어주셨고 사장님 아들도 절 많이 편안해 했어요. 그렇게 그 집에서 6년의 세월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희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죠. 어느 날, 다음 날 출장에 있었던 사장님 부부가 잠들기 전에 오랜만에 맥주 한 잔을 하던 날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먹을 걸 차려주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장님 부부가 절 불렀죠. 이모님,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랑 같이 먹어요. 얼른요. 같이 맥주 한 잔 해요. 이모님도 술 한 잔 드실 수 있으시죠? 아유, 아니에요. 두 분이서 오붓하게 드세요. 에이, 한 잔 드세요. 여기 이쪽으로 앉으시고 이모님 벌써 우리 6년이나 흘렀네요. 이모님 오셔서 저희가 얼마나 든든하고 편한지 몰라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감사드려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사장님 사모님께 더 감사하죠. 아무것도 없는 저희 받아주신 것도 그렇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그렇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니에요, 이모님. 저희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희 이모님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오래오래 저희랑 같이 함께해요. 걱정 마세요. 전 여기서 쫓아내지 않는 이상 최선을 다할 거니까요. 그날 정말 화기애애하게 맥주 한 잔을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하호호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세 시간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때 참 행복하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사장님 부부는 지방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1박 2일의 일정이다 보니 그 다음날에 집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모님, 저희 다녀올게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저희 갔다 오는 동안엔 좀 푹 쉬세요. 네,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아참, 그리고 내일 갔다 오면 우리 소고기 먹을까요? 오랜만에 보양 좀 해요. 다 같이 모여서 소고기 같이 먹어요. 네, 그럼 제가 소고기 준비해 놓을게요.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웃으며 사장님 부부를 배웅하고 나서 얼마 후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인사가 사장님 부부와의 마지막이 될 줄이야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정말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정이 많았던 힘든 저와 딸을 안아줬던 사장님 부부는 겨울철 빙판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서 한날 한시에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 사장님 아들의 나이가 고작 14살 때였어요. 장례식장은 그 어린 아들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아빠, 엄마,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해.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가버렸어. 이모, 이모 저 어떻게 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엄마 아빠 없이 저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경훈아, 어떻게 하니? 불쌍한 우리 사장님, 사모님, 어떻게 보내드리니? 가여운 거. 장례식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장님 부부의 영정 사진을 볼 때마다 울컥울컥 올라온 울음을 겨우 참아야 했습니다. 사장님 아들은 장례식 내내 오열하며 힘들어했어요. 겨우 장례식이 마무리가 되고 저는 사장님 아들의 거치가 걱정이 되었어요. 친척이 별로 없었던 터라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사장님껜 2명의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모들 집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집에 찾아온 고모라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정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어, 그쪽이 가사 도우미? 아, 저 경훈이 데리러 왔어요. 내가 큰 고모예요. 내가 데리고 가야 하니까 집만 좀 정리해줘요. 아니, 언니가 왜 데리고 가?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언닌 무슨 자식도 많으면서 얘를 데리고 가서 뭐 어쩌려고. 설마 언니 오빠 재산 그거 탐나서 데리고 가려는 거 아니지? 야, 너 말 똑바로 해. 재산 탐내서 조카 데리고 가는 사람이 어딨니? 그건 너겠지. 어? 사업도 다 말아먹고 되는 일 없으니까 오빠 남긴 유산이라도 써보려고 여기 온 거 아니야. 뭐? 내가 뭐 그렇게 쓰레기인 줄 알아? 언니야말로 언니 사업 위험하다며. 그래서 오빠한테 도와달라고까지 했다면서? 그래서 경훈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고모라는 사람들은 애를 앞에다 두고 재산이니 뭐니 서로 싸움만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선 조용히 사장님 아들을 방으로 데리고 왔죠. 누가 봐도 재산에 눈독 들이는 게 떡하니 보였지만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두 고모는 그렇게 싸우다 결국 사장님 아들은 첫째 고모의 집으로 가게 결정이 됐나 보더라고요. 짐을 다 정리하고 이별을 하는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말하는 사장님 아들을 보니 저도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전 사장님 아들의 두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훈아, 괜찮아. 고모도 가족이니까 고모 밑에서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잘 가서 잘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언제든지 힘들거나 그러면 나한테 연락해. 우리 여기 근처에 방 구했어. 이거
우리 집 전화번호거든. 언제든지 연락해도 되니까 전화해. 이모, 건강하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고모네 집이 여기서 멀어서 자주 못 볼 것 같아요. 그래. 가서도 건강하고 밥도 잘 먹고 씩씩하게 잘 지내야 돼. 그래야 나중에 건강하게 다시 만나지. 그렇게 저희는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툭 건드리면 또르르 흘러내릴 것 같았던 눈물을 꾹 참고 가는 사장님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전 걱정이 참 많았어요. 그 걱정 때문이었는지 뭔지 그날 이후로 자꾸만 제 꿈자리가 사나웠습니다. 하루는 이상한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그날 딸도 저와 비슷한 꿈을 꿨다면서 말을 하더군요. 엄마, 설마 엄마도 꿈 꿨어? 나 요즘 경훈 오빠 자꾸 꿈에 나온다? 잘 지내고 있겠지? 자꾸 꿈에 나오니까 왠지 걱정되네. 아휴, 그러게 말이야. 엄마도 자꾸 경훈이가 꿈에 나와서 엉엉 우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사장님, 사모님 진짜 좋으신 분들이셨는데 경훈이 곁에서 잘 돌봐주시겠지? 저흰 그 꿈이 그저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쯤 지났을까 저희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모, 저예요. 경훈이요. 어머, 이게 누구야? 경훈아, 잘 지냈니? 아니, 어떻게 지내고 있어? 어떻게 이 시간에 전화를 했어? 어디야? 고모네 집이야? 아니요. 이모, 저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돼요? 아니, 왜? 고모는 어쩌고?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고 저 그냥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돼요? 그래, 그래, 알았어. 너 버스 탈 줄 알지? 그럼 버스 정류장으로 와.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네, 그리로 갈게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서 반가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버스 정류장에 급하게 옷만 걸쳐 입고 서둘러 나가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 한 대가 도착했는데 거기서 내린 사장님 아들을 보고서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장님 아들은 5개월 만에 몰라볼 정도로 야유었더라고요. 두 손을 잡아보니 어찌나 손이 거칠고 푸석푸석 하던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데리고 와 바로 밥을 차려줬어요. 사장님 아들이 정말 좋아했던 게 제가 끓인 된장찌개라 얼른 된장찌개를 끓이고 간단하게 반찬을 차려내었죠. 그런데 사장님 아들이 먹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휴, 얘 경훈아, 너 밥 안 먹고 다니는 거야? 왜 이렇게 허겁지겁 먹어? 천천히 먹어. 그러다가 체해. 이거 물도 좀 마시고. 아이고, 체하겠다, 체하겠어. 다른 거 반찬 해줄까? 뭐 먹고 싶어? 이모가 얼른 해줄게. 뭐 또 먹고 싶은 거 있니?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장님 아들은 수절 내려놓았고 이내 두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어요. 경훈아, 경훈아 왜 그래? 수전 왜 갑자기 놓고 그래? 왜? 무슨 일 있었어? 이모님, 이모, 저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저 여기서 좀 키워주시면 안 돼요? 아유, 경훈아, 너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이모한테 다 얘기해봐. 무슨 일인지 알아야지. 무슨 일인데? 한참을 눈물만 흘리고 있던 사장님 아들은 뒤이어 자신이 그동안 지내온 생활을 얘기해 줬습니다. 전 그 얘기를 듣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화를 내고 싶었죠. 이모, 저 사실은 그 집에서 가족 취급도 못 받았어요. 맨날 외식할 땐 저 빼놓고 나가서 먹고 그 집 강아지 먹이려고 싸운 거 그걸 저보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놀러 갈 때 한 번 데리고 가본 적도 없고 저 잠자는 곳은 어디였는지 아세요? 그 집 창고에서 요만 깔아서 잤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널 데리고 가서 그런 취급을 했다고?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들 그렇게 싸우면서 널 데리고 가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니? 저 거기서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아요, 이모. 고모 매일 집안일은 저보고 다 하라고 시켜놓고 제대로 안 해놓으면 막말에 밥도 안 줘요. 고모분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면서 매일 얘기하고 눈치 보여서 밥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데 그 집에서 나오면 저 갈 데도 없어요. 제발 저 좀 받아주세요. 어떻게 핏줄이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적 겪었던 그 악몽을 똑같이 겪는 사장님 아들을 보면서 전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 집에 있다간 사장님 아들마저도 잃는 거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고모부가 저 대학도 안 보내고 밖에서 일하는 거 다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돈이라도 벌어서 보태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학교 가는 것도 이참에 다 때려치우라고 내일부터 당장 공사판이라도 나가라고 저 거기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래, 알았다. 그래, 우리 같이 살자. 여기 와서 같이 살아. 얼마나 힘들었니? 눈물을 펑펑 흘리는 사장님 아들을 그렇게 집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 고모라는 사람이 반대라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조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마자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 경훈이 저희 집에서 데려다 키우겠습니다. 보아하니까 애를 제대로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차라리 제가 데려다 키울 테니까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네, 뭐 그러시던지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돈은 못 줘요. 아시죠? 우리가 원래 제 성인 때까지 후견인으로 키워야 하는데 그쪽이 먼저 데리고 가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안 받는 조건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뻔뻔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더군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하니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그 고모라는 사람들은 지금껏 한 번을 찾아오질 않았어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데 제가 그 후로 한 번 찾아오는 꼴을 못 봤으니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겠어요.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 이미 사장님 부부 돈은 다 뿔뿔이 나눠가지고 사업하는 데 쓰면서 다 탕진했다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나 소송이라도 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상처가 컸는지 나중에 소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 아들은 소송도 하고 싶지 않다며 절 말렸죠. 아마 그 사람들 이름조차도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그렇게 사장님 아들을 정말 제 아들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사장님 아들도 정말 힘들어했어요. 저녁에 잠잘 때마다 엄청 불안해하고 꿈속에서도 시달리는 듯 잠꼬대도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죠. 전 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시장에서 순대와 떡볶이를 팔면서 장사를 했어요. 두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어김없이 제 가게로 와 순대와 떡볶이를 먹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선 항상 둘이 와 서빙도 해주고 상도 닦아주면서 제 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전 그런 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든든하고 대견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하루하루가 소소한 행복들로 가득 찼던 시기였어요. 두 아이들은 늘 함께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위해 주었죠. 특히나 사장님 아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잘했어요. 저희 딸도 꿈이 비행 승무원이었는데 그 목표를 향해 둘이 서로 도와가며 공부도 열심히 했답니다. 그날은 아마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게에 와선 한쪽에 앉아서 둘이서 공부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 지금도 그날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답니다. 오빠, 이거 어떻게 풀어? 나 잘 모르겠어.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아,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오빤 한 번에 딱 풀던데. 아이, 당연하지. 오빠가 지영이 너보다 2살이나 많으니까 그렇지.
너도 오빠 나이 되면 잘할걸? 봐봐. 내가 잘 얘기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함께 살며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사장님 아들이 18살이 되던 해였어요. 그날 집으로 일찍 퇴근을 하게 된 절 기다리고 있었던 건 바로 사장님 아들이었죠. 늦은 시간이라 아직도 잠들지 않은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그런 저에게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꺼냈어요. 저, 이모, 저 이모한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어? 뭐, 엄마? 아, 그래. 아, 난 언제든지 환영이지. 근데 왜 갑자기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졌어? 이몬, 이모라고 부르기엔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이모마저 이 세상에 없으면 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모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그냥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래오래 이렇게 같이 가족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엄마가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 고마워. 언제든지 엄마라고 불러도 되지. 고마워. 오빠, 그러면 우리 이제 친동생, 친오빠 되는 거야? 아, 뭐, 그렇지 뭐. 이제 오빠 말 진짜 잘 들어야 되겠지? 에이, 원래 친남매가 더 싸우는 거야. 몰라? 내 친구들은 그러던데. 저는 그날 너무나 감동을 받아 눈물을 왈칵 쏟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깊고 착한지 이 착한 애가 제 아들이 된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서로를 의지하고 보듬으며 함께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 후로 딸은 정말로 꿈을 이뤄 비행기 승무원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아들도 대학 졸업 후 대기업 전자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땐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날 아들이 내려와 저에게 첫 월급 선물을 해줬거든요. 엄마, 이거요. 원래 첫 월급 받으면 부모님한테 빨간 내복 사드리는 거래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도 엄마 선물이에요. 고마워, 아들. 엄마가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겠네. 근데 이건 뭐야? 아이, 봉투? 엄마 용돈도 주려고? 어머, 근데 잠깐만. 왜 이렇게 많아? 아이고, 아, 이걸 다 나한테 준다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게 얼마야? 엄마, 앞으로 매달 제 월급 90%는 다 엄마한테 드릴 거예요. 엄마가 지금까지 저 키워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이거 받으시고 편하게 마음껏 쓰세요. 아유, 됐다, 됐어. 너 그럼 남은 10%로 뭐 하려고 그걸로 밥값이나 나오겠니? 어차피 구내식당에서 밥도 나오고 저 그걸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받아주세요. 아이고, 나 이거 못 받아. 못 받으니까 도로 가지고 가. 어떻게 내가 이걸 받아. 그럼 이거 나중에 저 장가 갈 때 그때 좀 보태주시면 되죠. 그렇게 해주실 거죠? 엄마 이거 안 받으시면 매달 이렇게 현금으로 만들어서 집 앞에 가져다 둘 거예요.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널 참 못 말린다, 못 말려. 내가 널 어떻게 이기니? 아들은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정말 큰 돈이었지만 아들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달 꼬박꼬박 보내줬어요. 거기다가 승무원으로 일을 하던 딸도 마찬가지로 첫 월급을 받았을 때부터 저에게 90%를 줬습니다. 어떻게 두 아들, 딸이 똑같은지 너무 웃기면서도 참 잘 자라줬다는 생각에 기특하기도 하고 행복했어요. 그런 저의 행복이 잠시 멈춰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60대 초반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이 땐 많이 겪는 일이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이미 주변에서도 당뇨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 흔히 있는 일이겠거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일이 바쁘다 보니 제 건강은 잘 챙기지 못했고, 그리고 나름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제 마음대로 잘 관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 쪽이 좀 저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워낙 오래 서 있는 일을 하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녁이면 다리 찜질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살짝 문턱에 발이 부딪히면서 상처가 생겼는데 그게 점점 골더니만 이내 검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금방 낫겠거니 생각했던 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고 검은 부분들이 서서히 늘어나자 급하게 전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놀라 쓰러질 뻔했어요. 환자분 상태를 정말 많이 고민했지만 현재 감염이 너무 심각해서 다리를 살리는 게 어렵습니다. 이대로 두게 되면 감염이 퍼져서 폐혈증과 같은 문제들이 생겨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 저희로선 이 결정을 내리는 게 가슴 아프지만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게 지금으로선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결정 내리시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환자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일이라 힘드시더라도 가능한 빨리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전 한쪽 다리를 절단하기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과 딸은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더군요. 전 아들과 딸이 마음 아플까 계속해서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이 아들, 딸에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얘들아, 왔니? 엄마 괜찮어. 놀랬지? 엄마, 왜 웃고 있어요? 그냥 울고 싶으면 우세요. 왜 우리 때문에 이렇게 꾹 참고 있어요? 엄마, 지금 우리 걱정할까봐 웃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가 이 다리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더 엄마 건강을 살폈어야 하는 건데 정말 죄송해요. 아유, 니들이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내 건강을 챙겼어야 하는 걸. 전 제 다리를 부여잡고 울고 있는 아들과 딸을 보면서 저도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 수밖에 없었어요. 얘들아, 엄마 괜찮어. 그래도 이렇게 한쪽 다리가 있잖아. 이 한쪽 다리라도 너희들 충분히 지켜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 엄마 알지? 엄마 여지껏 한 번 포기한 적 없잖아. 엄마만 믿어. 엄마 끝까지 니들 곁에서 지켜줄게. 저도 수술 이후에 다리가 없다 보니 아무도 모르게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좌절을 할 수는 없었죠. 절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더더욱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턴 두 아이들도 자주 집에 오면서 제 건강을 챙겼어요. 오지 못할 때면 정말 틈틈이 전화를 하기도 하고 건강식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아들이 저에게 뜻밖의 선물을 안겨주더라고요. 저와 갈 데가 있다면서 아들은 절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어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궁금하던 찰나 도착한 곳은 바로 의족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란 저의 손을 아들은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엄마, 제가 이거 엄마한테 꼭 선물해드리고 싶었어요. 한쪽 다리 제가 만들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요즘엔 의족이 진짜 잘 나온다더라고요. 바지 입으면 의족인지도 모를 정도로 기술력도 정말 좋아졌어요. 경훈아, 아이, 언제 이런 생각까지 했어? 에이, 엄마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요. 엄마가 저 진짜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을 때 저한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선물 해주셨잖아요. 엄만 저에게 우상이고 제 은인이고 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우리 포기하지 말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요. 그렇게 아들이 선물해준 의족을 차고 저는 다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걸음도 서툴렀지만 옆에서 아들이 하루 종일 걸음 연습을 도와주면서 이젠 약간은 절긴 하지만 혼자서도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의 든든한 지원이 저를 이렇게 다시 걷게 만든 것 같네요. 그리고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축복받을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한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아들딸이 집으로 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엄마, 저희 그냥 이렇게 셋이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영원히요. 영원히? 아유, 너희 우애는 알겠다만 결혼은 안 할 거야? 아, 그게 아니고요. 정말 쑥스러운데 저 지영이랑 평생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요. 저 지영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엄마가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정말이야? 진짜야? 아이고, 내가 전부터 니들 잘 어울린다 했더니만 그래, 나야 좋지만 아이고, 진짜 깜짝 놀랐네. 정말인 거니? 엄마, 나 오빠가 너무 든든하고 엄마하고 내 곁엔 오빠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허락해 줘. 아이고, 그래, 그래. 이런 좋은 일이 있다니. 안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둘이서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하고 말이야. 그래, 내가 고맙다, 고마워. 아이고, 눈물이 다 나네. 두 사람은 서로 오빠 동생으로 정말 친오누이처럼 지냈지만 함께 지내면서 감정이 서로 생겼던 것 같더라고요. 제 다리가 이렇게 절단이 된 이후로 함께 더 의지하며 지내며 좋은 감정이 커져갔던 거겠죠. 저 역시 두 사람이 이렇게 애틋하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의 결혼을 당연히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위와 딸과 함께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위가 하는 말에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아니, 어머님, 제가 이제 사위로서 어머니께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지금까지 저 키워주신 거 앞으로 계속 보답하면서 살게요. 그래, 고마워. 아휴, 내가 참 무슨 복인지 따뜻하고 든든한 아들도 얻었는데 이젠 사위까지. 내가 정말 이제 복을 제대로 받는가 보다. 정말 고마워. 우리 경훈이라면 지영이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난 믿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 지영이도 어머님도 끝까지 제가 잘 지킬게요. 앞으로는 저만 믿으세요. 그 다음날 저흰 사장님 부부가 잠들어 있는 곳에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여전히 활짝 웃으며 저희를 반겨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장님, 사모님, 우리 경훈이가 지영이랑 결혼한답니다. 저희 딸하고 저한테 사장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지금도 항상 감사드려요. 덕분에 이젠 둘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켜보고 계시죠?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늘에서 앞으로도 이 두 사람 잘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눈물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결혼식에서 아들과 같은 사위와 딸이 절 보고 행복하게 눈물을 흘리는데 저 또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그날 머릿속으로 정말 그동안의 이야기들이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어린 꼬마 아이가 어느덧 의젓하게 자라 든든한 사이가 되었고 늘 제가 살아가는 의미였던 어여쁜 꼬마 아이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던 그 순간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모두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1년이 더 지나 지금은 아들까지 한 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아직도 제 건강을 어찌나 챙기는지 모릅니다. 장모님, 이거 얼른 드세요. 이거 드셔야 기운이 확 나거든요. 어떠세요? 좋으시죠? 장모님이 좋다고 하면 제가 이거 한 트럭 사올게요. 아이고, 됐어. 뭘 이렇게 많이 사와. 저번에 사다 준 것도 아직 한 트럭이야. 에이, 장모님 부지런히 드셔야죠. 장모님, 오늘은 제가 소고기 쏠게요. 오늘 한번 배 터지게 먹어봐요. 엄마, 이 사람 오늘 엄마랑 노래방도 간대. 어제 얼마나 연습했는지 알아? 엄마 내일 일 쉬어야 돼. 알았지? 오늘 우리 신나게 놀자고. 이렇게 지금은 아들이자 우리 사위와 딸,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늘 쉬는 날이 오면 왁자질껄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건강과 행복이 먼저라며 항상 절 기쁘게 해주는 사위에게 고맙고 늘 제 건강을 챙겨주는 딸에게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보려고요. 아픔 뒤에야 행복의 가치가 보인다고 하죠. 제가 살면서 생각해보니 제 삶은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볼 땐 소소한 일상이지만 저에겐 너무나 큰 행복이거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어떤 행복이 있으신가요? 너무 소소한 행복이라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복은 이 세상 어느 가치 있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언젠간 꼭 그 가치를 알게 될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사는 게 고되고 힘들 때가 참 많죠?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게 없다. 세상을 원망한 적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 인생은 망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은 매일이 행복하죠. 그렇게 누구든 앞으로 희망을 놓지 않는 이상 언젠간 인생은 성공으로 끝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성공으로 잘 마무리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